사연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 사기죄로 구속되어 복역을 마치고 지난달에 출소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교도소에서 만난 한 분의 부탁 때문입니다. 그분은 48세 남성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치킨집을 20년 넘게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죠. 저와 같은 방을 쓰게 된 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분이 들어온 죄목은 상해죄였습니다. 처음엔 과묵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키는 170cm 정도의 살짝 구부정한 어깨를 하고 계셨어요. 손가락과 팔뚝에는 기름에 튄 자국들이 갈색 점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치킨을 20년 넘게 튀겨온 흔적이었죠. 그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그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곤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치킨집을 할 때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치킨집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30년 된 상가 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월세가 180만원이었고 보증금이 3천만원이었어요. 11평 남짓한 공간에 주방 8평, 홀 3평으로 나뉜 전형적인 동네 치킨집이었습니다. 테이블은 4개밖에 없었지만 배달 주문이 하루 평균 70건에서 90건 정도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혼자서 그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가 있긴 했지만 군대에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재료 손질하고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치킨 원가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백수경 닭 한 마리가 시장에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밀가루, 조미료, 기름값까지 합하면 한 마리당 원가가 7,500원 정도 나왔어요. 그걸 18,000원에 팔았으니까 마리당 15,500원의 매출 총 이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건비는 없어도 전기세, 가스비, 배달비 수수료를 빼야 했어요. 배달앱 수수료만 해도 주문 건당 1,500원에서 2,000원이었거든요. 하루 배달 주문이 80건이면 수수료만 12만원에서 16만원이 나갔습니다. 결국 치킨 한 마리당 실제 순이익은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였어요. 하루에 치킨을 평균 100마리 정도 팔았으니까 일일 순수익이 40만원에서 50만원, 한 달로 치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인데 여기서 월세 180만원, 각종 세금과 사대보험료 등을 빼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월 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2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오는 단골 손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48세 남성으로 그분과 동갑이었어요. 근처 초등학교에서 6학년을 담당하는 교사였습니다. 그 교사는 거의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쯤 치킨집에 왔습니다. 항상 혼자 와서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와 테라 맥주 500ml 2캔을 시켰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메뉴를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연말연시나 여름 휴가 때도 어김없이 나타났죠. 치킨집 사장은 그 교사를 좋아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손님이었거든요. 치킨을 먹을 때도 뼈를 깔끔하게 발라먹었고 맥주를 마실 때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간혹 학교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는데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교사는 20년 동안 한 번도 치킨집 사장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주문을 할 때도 메뉴판을 보면서 말했고 계산할 때도 카운터 위 카드단 말기만 쳐다봤습니다. 치킨집 사장은 그냥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 교사의 화요일 방문은 치킨집 사장에게 일종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화요일만 되면 저녁 7시 전에 미리 후라이드 치킨을 튀겨놓고 기다렸어요. 그 교사가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고 치킨과 맥주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가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까지 주방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봤죠. 어느 날 치킨집 사장은 그 교사의 특이한 습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교사는 치킨을 먹기 전에 항상 같은 행동을 했어요. 일회용 젓가락으로 치킨 튀김옷을 살짝 찍어서 맛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치킨집 사장은 그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튀김을 좋아했던 사람이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 교사가 오는 화요일에는 기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했습니다. 온도도 정확히 170도에서 175도 사이로 맞추고 기름도 3일마다 교체했어요. 20년이 흘렀습니다.
치킨집 사장은 48세가 되었고 그 교사도 52세가 되었어요. 치킨집 사장님도 머리에 흰머리가 반 정도 섞이기 시작했고 이마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교사의 화요일 방문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작년 4월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교사가 치킨집에 와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 거예요. 카운터에서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 주문하세요 하고 말하는데 갑자기 치킨집 사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마주친 거였어요. 그 교사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간절하면서도 두려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죠. 그날 그 교사는 치킨을 3조각만 먹고 나갔습니다. 맥주도 한 캔만 마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뒀어요. 치킨집 사장은 걱정이 되어서 뒤따라 나가보려고 했지만 다른 배달 주문이 들어와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치킨집 사장은 왠지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그 교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던 그 교사가 처음으로 오지 않은 거였어요. 치킨집 사장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고 걱정했죠. 그 다음 주에도 그 교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치킨집 사장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처 초등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6학년 담임 선생님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교무부장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 선생님은 한 달 전에 명예퇴직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고 동료들도 모두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퇴직 이유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했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치킨집 사장은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교사의 집 주소를 알아내려고 했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 30분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가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치킨집 사장이 문을 열어보니 그 교사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체중이 10kg 이상은 빠진 것 같았고 얼굴이 해숙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검게 깔려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봐온 그 교사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 교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제야 왔네요. 치킨집 사장은 얼른 그 교사를 안으로 모셨어요. 후라이드 치킨을 바로 튀기겠다고 했지만 그 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교사는 카운터 앞에 서서 치킨집 사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치킨집 사장은 당황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교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나세요? 치킨집 사장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물론 기억한다고 20년 동안 매주 와주신 소중한 손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사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전에 말이에요. 훨씬 예전에. 치킨집 사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교사와는 치킨집에서 처음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교사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84년에 찍힌 초등학교 6학년 졸업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에서 한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사장님이에요. 치킨집 사장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교사가 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였을까요? 그 교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사장님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치킨집 사장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40년 전 기억이 조각조각 되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1984년 치킨집 사장은 부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당시 담임 선생님은 24세의 젊은 교사였어요. 사범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발령을 받은 초임교사였습니다. 치킨집 사장은 그때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부두에서 일용직 노동을 했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 일을 했어요. 늘 배가 고팠고 옷도 늘 낡고 기워 입었습니다. 반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 중 하나였죠. 그 젊은 담임 선생님은 그런 치킨집 사장을 각별히 챙겨줬습니다. 점심시간에 크림빵을 사주기도 하고 연필이나 지우개를 선물해주기도 했어요. 치킨집 사장은
그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집에서 받지 못하는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선생님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치킨집 사장을 교무실로 자주 불러서 개인 지도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치킨집 사장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깨를 두드리는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등을 쓰다듬었어요. 점점 더 은밀한 부위를 만지기 시작했죠. 12살이었던 치킨집 사장은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 선생님은 치킨집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선생님이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치킨집 사장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 학기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치킨집 사장은 점점 학교 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결국 치킨집 사장의 어머니가 아들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울기도 하고 학교 가기 싫다고 떼를 쓰기도 했거든요. 어머니가 다그치자 치킨집 사장은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치킨집 사장의 부모는 학교에 찾아가서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은 끝까지 부인했어요. 증거도 없었고 치킨집 사장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오히려 치킨집 사장 가족이 거짓말을 한다는 식으로 몰아갔어요. 학교는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을 다른 학교로 전근시키는 것으로 끝냈어요. 치킨집 사장은 그대로 그 학교에 남아서 6학년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치킨집 사장은 그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려웠고 이성과 교제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치킨집 사장은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28년 전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손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1996년 여름이었습니다. 치킨집 사장은 그 선생님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은 치킨집 사장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 수도 있었지만요. 치킨집 사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손님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매주 화요일마다 왔습니다. 항상 혼자 와서 조용히 치킨을 먹고 갔어요. 치킨집 사장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자신도 치킨집 사장을 알아봤을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이상한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는 기묘한 상황이었어요. 치킨집 사장은 때로는 그 선생님이 미웠고 때로는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그 선생님이 갑자기 치킨집 사장을 똑바로 쳐다본 거였어요. 그때 그 선생님의 눈에서 치킨집 사장은 절망을 읽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그 선생님은 그날 밤 치킨집에 와서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40년 전에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했어요.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치킨집 사장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치킨집 사장은 그 순간 40년 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맨손으로 그 선생님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으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치킨집 사장은 그 선생님이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했죠. 그 선생님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늑골세대가 골절되었어요. 치킨집 사장은 상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치킨집 사장은 그 선생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치킨집 사장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탄원서를 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 범죄에 대해서도 자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을 수 없었어요. 그 선생님은 그것 때문에 더욱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영원한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치킨집 사장은 교도소에서 1년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힌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그 선생님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꼈어요. 그 선생님도 4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킨집 사장은 출소하기 전에 그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치킨집 사장을 때린 지 8개월 후에 자택에서 혼자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의 집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치킨집 사장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었어요. 그 편지에는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참회가 담겨 있었어요. 또한 치킨집 사장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에 대한 안도감도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치킨집에 다닌 이유도 설명되어 있었죠. 그 선생님은 치킨집 사장을 지켜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자신이 상처 입힌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치킨집 사장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던 거죠. 매주 화요일마다 치킨집에 가는 것도 일종의 속죄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반성하는 시간이었어요. 치킨집 사장과 눈을 마주치지 않은 것도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치킨집 사장은 그 편지를 읽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었지만 그 선생님에 대한 이해도 생겼어요. 둘 다 그 사건의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킨집 사장은 출소 후 치킨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직도 매주 화요일이 되면 그 선생님을 기다리게 된다고 해요. 20년 동안의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거죠. 치킨집 사장은 이제 그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용서했다는 건 아니지만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냥 불쌍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치킨집 사장은 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성범죄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두 사람의 인생을 40년 동안 망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치킨집 사장은 지금도 부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하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 되면 문득 그 선생님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선생님이 나타날 것 같은 착각도 든다고 해요.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혹시나 하고 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선생님이 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치킨집 사장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괴로웠을 거라고. 4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을 거라고. 어쩌면 자신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성범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했어요. 다만 증오에만 매달려 살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치킨집 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이러니한지 깨달았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20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만났다는 것도 운명 같았습니다. 치킨집 사장은 현재 50세입니다. 아직도 혼자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들은 군대를 마치고 지방 국립대학교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런 사연은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해요. 치킨집 사장은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는 평생 남는다고. 그리고 교사는 정말 신성한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 교사가 다시는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치킨집 사장은 또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침묵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신고하라고. 자신은 어렸을 때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믿고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우려도 표현했어요. 무고한 교사들이 의심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몇몇 나쁜 사람들 때문에 모든 교사들이 매도당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치킨집 사장은
그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과 마주칠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선생님을 때린 것이 그의 죽음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그 선생님이 먼저 잘못했지만 폭력으로 해결한 자신도 잘못됐다고 반성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선생님을 좋은 교사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선생님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치킨집 사장은 그 사실이 더욱 씁쓸했다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겉으로는 모범적인 교사로 살았다는 것이 더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 선생님 나름대로의 속죄 방식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후 치킨집 사장은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끌어안고 살았던 트라우마를 이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하고 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치킨집 사장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요. 특히 자신을 자책하지 말라고 조언해줬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당한 일은 절대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치킨집 사장은 이제 아들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모든 걸 말해줄 거라고 해요. 그래야 아들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치킨집 사업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해요. 손님들에게도 더 밝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단골 손님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근처에 사는 70대 할머니 한 분이 매주 일요일마다 오신다고 해요. 항상 양념치킨 반마리를 시키시는데 혼자 다 드시지는 못하고 남은 건 포장해 가신다고 합니다. 치킨집 사장은 그 할머니를 보면서 그 선생님을 떠올리기도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괴로운 감정보다는 평온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치킨집 사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해줬습니다. 치킨집을 계속 운영하면서 아들이 대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혼자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남성 피해자들의 경우 더욱 말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치킨집 사장은 마지막으로 그 선생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서 말해줬습니다. 여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미워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불쌍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도 자신의 죄에 대해 40년 동안 고통받았을 거라고 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치킨집에 오는 것도 자신을 벌하는 방식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속죄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해석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생님의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성범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다만 증오에만 매달려 살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치킨집 사장은 이제 50세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그 사건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치킨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해요. 그 선생님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치킨집 사장은 저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더 잘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교사들은 자신의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했어요. 또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용기를 내라고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혼자 고통받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고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교도소에서 들은 치킨집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한 사람의 인생을 지배했던 아픈 기억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여러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치킨집 사장은 지금도 부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하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 되면 여전히 그 선생님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괴로운 감정보다는 복잡한 그리움 같은 것이 든다고 해요. 40년 동안 자신의 인생과 엮여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미워했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치킨집 사장의 치킨집은 여전히 단골 손님들로 붐빕니다. 맛있는 치킨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사장의 아픈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그냥 친절하고 성실한 사장이라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치킨집 사장이 원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치킨집 사장이 그 선생님에게 당한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사들에게는 자신의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 주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치킨집 사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서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치킨집 사장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건강하게 잘 살아가시기 바라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말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